About a Boy. 이 영화는 2002년도에 나온 영화이고요. 코미디 미국 영화입니다. 100분이라는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님은 크리스 웨이츠, 폴 웨이츠시고요. 출연하는 배우는 휴 그랜트, 너무 유명한 배우시죠? 네, 코미디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토니 콜렛, 레이첼 와이즈, 니콜라스 홀트 등 정말 또 많은 배우분들이 출연한답니다. 특히 니콜라스 배우의 어렸을 적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매드맥스에 나왔던 날 기억해줘 하고서 입에 뿌리고 죽는 그분 있잖아요. 그 원바디스 주인공, 그분의 아역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랜트가 한숨을 쉬면 휴 그랜트. 서른여덟 살, 직업도 꿈도 가족도 없는 윌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남자인데요. 친구들은 윌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윌에게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주죠. 사실 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백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직업을 가질 계획은 없었는데요. 심지어 또 잘생겼잖아요. 여자를 사귀면 보통 2달 정도 사귀다가 또 헤어져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친구들은 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지만 되려 윌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면서 이 육아랑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왜 굳이 결혼이라는 걸 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또 여자가 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굉장히 예쁜 여성분이 나와요. 근데 이 여성분이 소개팅 첫날에 사실 솔직히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이는 3살 남자아이였어요. 사실 윌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었는데요. 또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윌은 또 이런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또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아이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멋있고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윌은 그런 사람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소개팅은 그야말로 대성공으로 끝났고요. 이때 소개팅했던 이 여자와 또 사귀기로 하죠. 자연스럽게 그녀의 아이도 함께 놀아주게 되는데요. 윌이 애를 막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또 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멋진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은 이 마음에 또 아이도 되게 잘 놀아줘요. 그리고 윌은 아이들을 놀아주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어른과 어른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너무나도 복잡한데 아이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너무 손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들이 이렇게만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쵸? 만 나이로 생각하면 되죠.
좋은 남자 연기에 익숙해진 윌은요, 이제는 그녀랑 헤어지고 싶었어요. 윌은 원래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딱 2달밖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헤어질 때가 됐죠. 그런데 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차마 그녀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윌은 그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냄으로써 본인이 다시 신뢰감이 없고 유치한 남자가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먼 곳만 바라면서 아, 이거 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먼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 전 남편과 이런 저런 정리들을 했어야 되는데 난 전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아직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윌에게 막 사과를 합니다. 윌은요, 이날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여자가 우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심지어는 여자가 막 미안하다고까지 했잖아요. 자기한테 용서까지 바랬으니까 이거는 윌에게 정말 어쩌면 즐거운 시간이었죠. 이때 윌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나 하는데요. 바로 독신 엄마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열적인 데다가 심지어 이해심이 넓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돌싱 어머님들 있잖아요. 이 윌이 그녀들하고 이제는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녀들은 너무 마음이 넓었거든요. 한편 여기 엄청 귀엽게 생긴 이 애기, 바로 마커스라는 12살의 아이인데요. 마커스는 12살이지만 아직까지 어머니가 마커스의 손을 잡고서 이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친구였어요. 마커스의 엄마는 이 학교 앞에서 아들과 과감히 애정 표현도 하고, 마커스와 마커스의 엄마는 서로 사랑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사춘기 소녀 소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쩌면 조금 이 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커스처럼 행동하는 것을 좀 꺼려 하잖아요. 그런 사춘기 청소년들이 보았을 때 마커스는 굉장히 좀 특이한 친구, 그래서 어울려 놀고 싶지 않은 친구, 그래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친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마커스를 종종 괴롭히기도 했죠. 마커스에게도 물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 마커스랑 이 친구들이 어울려 놀면서 마커스를 괴롭히는 다른 친구들이 이 2명의 친구들까지 막 괴롭히다 보니까 원래 어울려 놀던 친구들도 마커스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마커스에게 우리 좀 멀어지자, 너랑 같이 지내니까 우리들까지 괴롭힘을 당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이렇게까지 되자 마커스는 어쩔 수 없이 유일한 친구들도 보내주게 됩니다. 한편 다시 윌의 이야기로 들어오면은요. 마커스. 윌은요, 한 모임에 가게 되는데, 여기 보이면 모임에 다 여자들밖에 없죠. 이게 바로 돌싱들을 위한,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는 사실 남자들은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밖에 없는 모임이었고, 윌은 여기서 조금 마음씨가 넓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윌이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바로 내가 2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라는 이 세계관에 거짓말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이제 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는 2살짜리 레드라는 아이가 있고 애엄마는 아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게 있어서 아이는 정말 행복이자 삶의 지침표 같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여기서 또 발표까지 아주 멋들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만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모임에서 수지라는 여자와 또 잘 되게 되는데요. 이 둘이 썸을 타게 돼요. 이 수지라는 여자도 꽤나 미인인 여성분이었는데요. 이 갓난 아기를 육아하는 돌싱맘이었어요. 근데 이 수지가 이 모임에 이제 피오나라는 그러니까 마커스의 엄마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피오나라는 마커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마커스의 엄마와 친구인 관계였죠. 근데 이날 마커스의 엄마가 수지에게 나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내 아들 마커스 좀 돌봐줄 수 있겠어? 하고 수지에게 마커스를 맡기는데요. 이날 수지는 윌과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갈 예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지가 마커스를 데리고 윌을 만나러 간 거였죠. 그리고 이날 윌과 마커스가 처음 만났는데요. 이때 처음 느꼈던 마커스가 윌을 본 그 감정이요. 그 엄마가 가던 모임에서 돌싱맘들 다 그 아줌마들은 다 별로였는데 그나마 괜찮았던 사람이 바로 엄마 친구 수지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지 아줌마는 참 괜찮은데 수지 아줌마 옆에서 저 찝쩍대는 남자까지 봐야 된다니 대체 내 인생이 왜 그러나 하고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마커스는 윌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마커스가 공원을 혼자서 뺑뺑 돌다가 공원 같은 데는 호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리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보아요. 피오나가 마커스의 엄마가 마커스에게 가기 전에 빵을 구워다 줬어요. 근데 엄마가 좀 요리를 잘 못하나 봐요. 빵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이게 마치 못을 빵으로 이렇게 두드려도 못이 들어갈 만큼 빵이 정말로 딱딱했어요. 어쨌든 마커스는 이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빵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호수에 던지는데요. 이게 너무 잘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스가 그냥 강물에다가 이 빵을 확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길 가던 그냥 편안하게 헤엄치던 오리가 그 빵을 맞고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피스님 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어머니의 빵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이 빵을 맞고 우리가 그냥 황천길을 가버리는데요. 이제 마코스는 깜짝 놀라서 수지하고 윌을 불러와서 아니 나는 그냥 먹이를 주려고 한 것뿐인데 내가 던진 빵을 맞고 우리가 저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경비 아저씨가 출동하죠. 경비 아저씨는 둥둥 떠다니는 오리와 빵을 보고서는 혹시 마코스에게 너가 그랬냐고 물어보는데요. 경비 아저씨. 마코스가 당황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막 당황하고 있는데 윌이
마커스 대신 나서줍니다. 그러면서 오리는 원래 죽어 있었고 여기 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죽은 오리를 보면은 아이들이 깜짝 놀랄까봐 마커스가 이 빵을 던져가지고 오리를 강물 밑으로 가라앉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쉴드를 쳐줍니다. 이때 어린 마커스의 눈에 윌은요 좀 영웅처럼 보였어요. 자기를 쉴드를 쳐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고마웠고 살짝 비호감이었던 윌에게 점점 호감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들이를 갔다가 마커스는 집에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엄마가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오나가 평소에 이 약을 먹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피오나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나들이 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엄마가 아침에도 우는 거는 내가 잘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역시 이 불안한 직감은 틀리지 않죠. 결국 엄마가 약을 먹고서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이 소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커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직 윌하고 수지가 출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자기를 데려다준 윌과 수지의 차량에 다가가서 지금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게 돼요. 정말 다행히 엄마는 회복을 잘 하셨고 금방 집에 돌아오실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엄마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마커스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또 불안함을 안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커스가 이 집에 있어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언제 어디서 엄마가 그런 시도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매번 어머니를 지켜봐야만 했죠. 거기다가 어머니가 정말 죽을 생각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마커스에게 자살하기 전에 편지를 하나 쓰는데요. 또 이 편지를 마커스가 또 봐요. 근데 이 편지 속 내용이 마커스에게 작별을 고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정말 잘 지내고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마커스가 아무리 강한 아이라고 할지언정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마커스의 어머니는 이제 마커스에게 나 요즘 괜찮고 기분도 나쁘지 않다 라고 이제 마커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어린 마커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엄마랑 나랑 둘이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하늘나라에 가버리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 둘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다른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자. 근데 마커스가 아는 어른들 중에 지금 이 집에 들어올 만한 어른들을 막 찾고 찾다 보니까 바로 윌이 생각납니다. 마커스가 생각했을 때 윌은요 나쁘지 않은 상대였어요. 꽤 착해 보였고 그리고 좀 뭐 사람은 좀 약간 처음에는 비호감이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쉴드도 쳐주었고 여러모로 또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굉장히 좀 유쾌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커스는 윌에게 전화를 해서 제발 엄마랑 한번 데이트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윌은요 사실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이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윌은 누구에게나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마커스는 또 어린 아이잖아요. 이 어린 아이한테 또 매정하게는 또 못 대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윌이 그래 뭐 이번 한 번만 마커스의 소원을 들어주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윌의 마음에서는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마커스와 마커스 엄마에게 일어난 이런 비극들, 그리고 마커스의 엄마의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는 사실상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이거는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나이고 그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역일 뿐이니까 나는 그들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 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심지어 윌이 마커스의 엄마를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또 마커스 엄마가 윌의 취향이 또 아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윌과 마커스, 피오나의 첫 데이트가 끝나는데요. 근데 마커스가 이 윌이랑 함께한 시간이 또 이렇게 즐거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윌이라는 남자를 엄마 남자친구를 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면 정말 딱인데 어떻게 안 될까 하고 그날부터 윌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윌이 만약에 마트를 가게 되면 그 마트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쳐다보기도 하고, 윌이 어떤 가게에 가면 그 가게에 쫓아가기도 하고, 윌이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 뒤에서 미행을 하기도 하죠. 그 결과 마커스는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윌이 2살짜리 아이를 기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마커스가 윌을 쫓아다닌 결과 윌은 2살짜리 아이를 기르고 있지 않았어요. 기르고 있을 수 없는 스케줄이었어요. 마커스는 그제서야 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윌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저씨 집에 계속 가는 거를 허락해주지 않으면은 나 이 모든 사실들을 수지 아줌마에게도, 그리고 그 모임에 가서도 다 고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윌은 이 어린 마커스와 함께 지내기로 해요. 그 마커스가 종종 이렇게 문을 뚝뚝뚝 두드려가지고 윌에게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하면은 윌은 사실 문을 열어줄 그런 이유는 없었거든요. 마커스와 그다지 친한 관계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윌은 좀 무서웠어요. 마커스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웅통 알려버릴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윌이 마커스를 집에 들여보내 주었죠. 그리고 둘은 이 소파에 앉아서 나란히 TV도 보고 시리얼도 먹고 이러면서 점점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커스가 정말 매일같이 윌의 집에 찾아와요. 어느 날 윌이 마커스에게 한 가지 물어보는데요. 너 내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고 너 지금 여러모로 괜찮니? 너 집안 사정이 좀 괜찮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때 마커스가 왜 윌의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죠. 사실 마커스가 그런 큰일을 겪고 나서 이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싫고, 또 엄마가 언제 그런 나쁜 결정을 할지 모르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도피처가 윌의 집이었었는데요. 이런 마커스의 속사정을 듣게 되자 윌이 딱 네 글자로 얘기합니다. 빌어먹을. 근데 이 빌어먹을이라는 말이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마커스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어지죠. 한편 마커스의 학교 친구들은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해요.
마커스에게 막 사탕을 던지기도 하고 막 공을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심지어는 학교 밖에서 마커스를 만나도 마커스를 졸졸졸 쫓아오면서 마커스를 괴롭힙니다. 이때 마커스가 도망쳐온 곳이 바로 윌의 집이었어요. 윌은 그제서야 마커스가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지금 왕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때 윌은요, 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아이들은 좀 이렇게 멋져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좀 이렇게 덜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커스를 데리고 손수 이 신발 매장에 갑니다. 그리고 마커스의 신발이 좀 굉장히 낡은 신발이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새거 튼튼한 신발을 사주어요. 그리고 이날 점원에게 아버지 정말 멋진 아버지시네요 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평소에 윌이었으면은 이런 말보다 그 점원분의 미모가 또 굉장히 빼어난 미인이셨거든요. 그 미인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더 꽂혔을 텐데 이날은 왠지 내가 아이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 라는 사실에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집니다. 이 신발은 마커스도 너무 굉장히 의미 있는 신발이었어요. 굉장히 낡은 신발을 버리고 또 좋아하는 아저씨 윌이 사준 신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발도 결국 학교 친구들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이 신발이 빼앗겨서 마커스는 결국 맨발로 집에 오게 되는데요. 맨발로 집에 오자 마커스의 어머니가 너 신발 어디다 놨어? 라고 물어보고 마커스는 솔직하게 신발을 빼앗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커스의 신발이 굉장히 낡은 신발이었는데 왜 그 낡은 신발을 친구들이 빼앗아 갔는지 이해가 안 돼서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마커스가 윌이란 아저씨랑 굉장히 친해졌고 매일같이 윌의 집에 놀러 갔고 그래서 윌이란 아저씨가 나에게 신발을 사주었다는 사실까지 온통 알아내게 됩니다. 이 피오나는요, 내 아들을 혹시 이 윌이라는 남자가 조금 굉장히 못되게 군 게 아닐까라는 걱정에 당장 윌을 찾아가는데요. 이날 윌은 수지랑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식당에 피오나랑 마커스가 쳐들어와가지고 피오나가 마커스에게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도대체 뭐 하려고 그 집에 매일 불렸냐고 막 몰아붙이는데요. 심지어는 이 윌이 아이를 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 피오나가 수지 앞에서 모두 이야기를 해버리죠. 한편 윌은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은 내가 마커스를 일부러 집에 들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마커스가 집에 오면은 문을 열어준 죄밖에 없고 나 역시 마커스가 오는 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나 역시 마커스랑 이렇게 내가 꼭 놀러 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다 보니까 윌이 마커스가 지금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일은 아냐면서 마커스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냐면서 당신이 자살하는 것을 이 아이가 제일 걱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커스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피오나는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윌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커스의 삶에 사실 윌이라는 이 남자가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피오나가 봤을 때도 이 윌이라는 남자가 또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피오나는 지금 와서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아이의 일상에 당신이 이미 영향을 주고 있으니
아이가 원한다면 끝까지 함께 좀 책임 좀 져주어라 라면서 크리스마스에 초대를 합니다. 원래 윌은 맨날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하거나 이제 헬렐레 팔렐레 이 크리스마스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날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보내게 됐어요. 이 여러 사람들이 또 굉장히 관계가 웃긴데 이 마커스와 마커스의 엄마 그리고 수지도 있었고요. 또 마커스의 친아빠와 친아빠의 여자친구도 있었고 마커스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모여 있었죠. 그렇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면서 이게 내가 평소에 보내던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고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즐겁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한편 이런 윌에게 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굉장히 예쁜 여자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또 돌싱 파티 같은 데를 가가지고 레이첼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레이첼이라는 여자는 12살 남짓한 아이를 기르고 있는 돌싱 맘이었어요. 윌이 이 레이첼을 보고서 너무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녀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가지고 윌이 그녀에게 약간 작업을 걸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작업을 걸 때도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자기 인생에 컨텐츠가 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지금까지 사실 뚜렷한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여기는 돌싱들의 그런 파티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면은 대화하기가 좀 편할 텐데 윌에게는 아이가 있지도 않았죠. 뭐 윌이 지금까지 백수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기는 했는데요. 윌의 아버지가 작곡을 하시는 분이셨고 이 아버지가 어떤 곡을 만들어냈는데 이 곡이 완전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히트를 치게 된 이 곡이 매달 저작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작권료가. 그러니까 윌이 사실 이 저작권료로 먹고 살 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직업을 정하진 않아도 됐어요. 어쨌든 첫 만남에 윌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살짝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레이첼이 관심이 있을 만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마커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마커스가 또 레이첼의 아이와 나이가 또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커스가 나도 12살짜리 마커스라는 친구와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커스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레이첼이 윌의 아들이 마커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둘은 이렇게 하루 종일 대화를 하면서 유대관계를 쌓는데요. 한편 마커스에게도 봄바람이 붑니다. 이 굉장히 좀 화려한 용모를 가진 엘리아 누나라고 학교에서 약간 보이시한 누나가 있었는데 윌이 이 누나랑 대화를 몇 번 하다가 완전 첫눈에 반해버려요. 사실 마커스가 윌이 준 그 CD 플레이어 같은 걸로 노래를 막 듣고 있었는데 이때 마커스가 이제 노래 가사를 따라하다가 애송아 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데 그걸 듣고서 엘리아 누나가 야, 너 일로 와봐. 너 뭐라고 했냐? 하면서 마커스를 꾸짖기 시작하죠. 마커스가 그런 건 아니고 노래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나온 단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데요. 이 해명을 듣고 엘리아 누나가 마커스를 그래 너 용서해 줄게 하고서 둘이 그날부터 인사하는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좀 친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커스가
이 엘리아 누나에게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이 엘리아 누나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지금은 마커스와 윌이 모두 사랑에 빠진 한때였는데요. 마커스는 이 친구랑 여자친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12살에 마커스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자인 사람과 여자친구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윌은 여자인 사람 친구와 여자친구의 차이점은 너가 그들과 스킨십을 하고 싶느냐 아니면 하기 싫으냐로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편 윌은 마커스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내가 모임에서 레이첼이라는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내가 그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가 나 좀 도와주라. 너 내 아들인 척 좀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윌과 마커스는 레이첼의 집에 초대돼요. 그리고 거기서 레이첼의 아들 알리도 만나게 되죠. 또 정말 우연찮게도 이 마커스와 알리가 같은 학교, 같은 나이, 동창이었어요. 근데 이 알리라는 친구는요, 사실 윌에게 정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이첼이 과거에 만났던 그 남자친구 중에서는 자기를 안 떠날 것처럼 잘해주다가 한순간에 떠나버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상처와 배신감으로 남은 그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남자친구다 하면은 다 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었죠. 마커스는 이러한 알리랑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알리가 너무 지금 막 뾰족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말도 막 험하게 나왔어요. 너 만약에 니네 아빠랑 우리 엄마랑 잘 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묻어버릴 거야. 이러니까 이제 알리가 이런 무서운 말을 해서 마커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혹시 알리가 연쇄살인범이 아닐까라는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하기에 마커스는요, 윌에게 정말 어른스러운 조언을 해주는데요. 윌이 레이첼을 정말로 좋아한다면 둘 사이에 거짓은 없어야 된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 윌은 마커스가 아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정말 깊어지려면은 이것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미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커스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녀에게 거짓말로 다가가면은 그녀 역시 나에게 뭘 믿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레이첼에게 마커스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그냥 친하게 지내는 친구? 그냥 그 12살 소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날 레이첼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윌이 이걸 좀 자세하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와 이렇게 친구가 되었다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윌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문이 막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마커스의 어머니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윌이 정말 최선의 정보만 던지고 아무 말도 못하자 레이첼 역시 그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당신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다 나의 그런 상상과 몽상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고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한편 마코스에게는 정말 또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바로 마커스의 엄마 피오나가요. 또 아침부터 우는 거예요. 마커스가 또 불안해지는 거지. 우리 엄마가 아침에 울 때 그 다음날에 엄마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거 아닐까 하면서 엄마 우는 걸 또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마커스의 인기척에 괜찮은 것처럼 웃음을 지었지만 늘 그녀가 웃음을 지을 때도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커스가 찾아간 곳이 바로 윌의 집이었는데요. 마커스는 엄마가 또다시 힘들어한다면서 엄마랑 대화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윌에게 부탁을 하지만 이번에 윌은 평소와 좀 다른 상태였어요. 실현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윌은 마커스에게 나는 너 가족도 아니고 너 삼촌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너 가짜 아빠도 아니다. 내가 너를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냐? 그거는 너의 일이다.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신발도 사줄 수 있고 뭐 원한다면 옷도 사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내가 해줄 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또 마코스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마코스는 알게 모르게 이 윌이란 아저씨에게 정말 기대고 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윌이 나의 아빠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결국 상처받은 마커스 역시 윌 아저씨는 남들한테 관심 없는 만큼 세상 사람들도 당신에게 관심 없다는 맹비난을 펼쳐놓고는 그렇게 윌을 떠나보냅니다. 마커스는 어쨌든 엄마를 기쁘게 해주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만약에 떠나버리게 되면 마커스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 끔찍했고 그 엄마가 만약에 또 자살 시도를 하면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만 같았죠. 이때 마커스의 눈에 띈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학교에서 하는 장기자랑. 이 무대 위에서 친구들이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그런 장기자랑 있잖아요. 여기에 마커스가 나가면은 마커스의 엄마 피오나도 되게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혼자 마커스는 이곳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또 연주자도 구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같이 나가자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때 엘리아 누나가 마커스를 좀 말려요. 왜냐면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커스가 그 장기자랑에 나가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평생 심지어 대학교 갈 때까지 마커스를 놀릴 수가 있었거든요. 완전 대놓고 흑역사를 남기는 꼴이었죠. 그래서 엘리아 누나는 너 진짜 그거 잘 생각해봐라 하고 마커스를 뜯어 말리는데요. 마커스의 마음속에는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한편 윌은요. 집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커스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윌이 생각했을 때 마커스만 윌이 소중한 게 아니었고요. 윌 역시 어느 순간
마음에 들었어요. 마커스가 너무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사람이, 그 소중한 사람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엄마랑 대화 한번 해줘라 라는 것 뿐이었죠. 윌은 그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마커스의 부탁대로 이 마커스 엄마가 있는 모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윌은 마커스 엄마에게 자살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지금 아이가 어떠한 상황이고 지금 무엇을 원하고 하는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커스 엄마 피오나도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우울증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는 조금 뒤로 넘겨두고서 내 감정에 추스르기 힘들어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구나. 내가 좀 소홀했구나 라는 이 굉장히 후회심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근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은 내 아들이 장기 자랑을 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마커스가 엄마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오늘 꼭 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노래 부르는 곳을 꼭 봐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커스 어머니 피오나는요, 이 이야기를 윌에게 해주면서 지금 당장 학교에 가야 된다며 아들이 장기자랑에 나갈 거라고 들려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윌이 까무러쳐요. 왜냐면 윌은 학교를 다녀봤잖아요. 물론 마커스의 엄마도 학교를 다녀봤지만 이 윌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상황 파악을 더 쉽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커스가 무대에 서가 되면은 이거 분명 애들한테 놀릴감이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마커스를 말리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학교에 도착합니다. 한편 마커스는요, 이제 장기자랑은 바로 5분 전이었어요. 근데 이 연주를 하기로 했었던 친구가 연주를 못하겠다면서 나 이거 하면은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감만 될 것 같다며 뒤로 뺍니다. 심지어 이날 마커스가 이 연주자를 구하기 위해서 무려 돈까지 써가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연주자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한 상태였는데 이 돈까지 이 친구가 반납을 해버려요. 결국 마커스는 혼자서 무대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윌이 무대 위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 있는 마커스에게 너 지금 노래하면 안 돼. 너 만약에 지금 친구들 앞에서 장기자랑에 나가서 노래를 하게 되면 너 평생 애들 놀림감이 될 거야. 너 절대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물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마커스는 엄마를 위해서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연주자가 없지만 마커스는 혼자서 무대 위에 섭니다. 그런데 윌이 어떻게 마커스 혼자 무대 위에 쓰게 해요. 윌도 사실 이 기타를 좀 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기타를 쳐주면서 마커스와 굉장히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무대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레이첼이었습니다. 레이첼의 아들 역시 이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레이첼이 이날 윌과 마커스의 공연을 보게 되고요. 이때 윌이 좀 더 삐를 받아가지고 마커스와 노래가 끝나고 나서 한 곡 더 부르는데 그건 레이첼에게 바치는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첼 역시 윌에게 좀 오해가 쌓였었는데 그런 오해들이 눈 녹듯이 녹게 됩니다. 오늘 아들의 공연을 보았던 엄마는요, 아들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자살 따위는 안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피오나는 지금까지 아들에게 자살 안 할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괜찮아, 요즘은 기분이 괜찮아,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은 했어도 내가 다시는 자살을 안 할게 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이 아들의 깊은 마음을 이해한 엄마는 더 이상 아들에게 불안해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고 굳은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윌과 마커스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어느새 그들 옆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게 되었고요. 알리와 또 엘리아 누나, 수지, 그리고 피오나 등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상들을 보내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섬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실 마크오스는 혼자 있는 동떨어진 섬을 본인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의 마코스, 사실 사실 윌은 혼자 동떨어져 있는 섬이 마치 자기 모습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바다 한가운데 섬이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롭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윌이 생각했을 때 이게 행복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요. 현재의 윌은요, 이 섬도 혼자 동떨어져 있는 섬도 있지만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섬도 있는데 나는 그 연결되어 있는 섬이 더 행복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지금 나의 상태가 연결되어 있는 섬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화 끝. 레이첼랑이랑도 되게 잘 돼요. 이제 레이첼이 윌하고 이야기가 잘 끝나가지고 그런 많은 웬수도 아니고 알리하고도 친해지고 마커스도 이제 친구들도 정말 많이 사귀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결국 사람은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니요, 오늘의 영화 끝.